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통관리사 상급 빨리 따기 과정 제2과목인 판매 및 고객 관리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희동이고요. 음, 저의 어떤 유통관리사 이 강의의 장점은 저는 1급, 2급, 3급이 좀 전부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유통회사에서 한 20년 가량 근무를 했습니다. 뭐 롯데라든지 신세계에서. 그래서 일부 그 유통관리사 강사 중에는 물론 이제 뭐 그분들이 전부 훌륭한 분이시지만 음, 현장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저기 유통업체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분들에 비해서 좀 차별화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요. 예,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눈이 나빠가지고 일단은 가까운 게 안 보이네요. 이게 노안이 와가지고 안경을 벗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 과목은 판매 및 고객 관리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죠. 판매를 함으로써 매출이 생기고 이거로 인해 가지고 기업이 지탱을 할 수가 있는 거고, 판매라는 건 결국 고객 관리를 통해 가지고 판매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고객들이 어떤 상품들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오늘부터는 한 30분간만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유튜브를 처음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잘 모르다 보니까 그냥 조금 막 시간이 막 들쭉날쭉하고 막 중간에 끊기기도 하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안 끊었었는데 30 몇 분 되니까 자동적으로 뭐 대용량이 돼가지고 끊어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30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키워드는 상품의 구성 요소입니다. 상품의 구성 요소. 바나나 콘이라 그러나요? 바나나 뭐죠? 킥이라 그러나요? 그거 농심에서 만든 그 과자 있지 않습니까? 그거의 상품 요소, 브랜드명, 바나나 콘, 바나나 칩, 색상 노란색, 포장, PP, 폴리플리플랜, 재질, 재질은 뭐 저기 옥수수하고 뭐 이런 거로 만들었겠죠. 가격 해가지고 브랜드명, 색상, 포장, 재질, 가격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구매 간섭에 따른 상품 분류. 세 가지가 있는데 편의품, 선매품, 전문품이 있습니다. 편의품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일상 편의품,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물건, 다이소에서 물건 살 수 있는 물건, 편하게 물건 살 수 있는 거, 간편하게 뭐 라면, 식빵, 그 다음에 뭐 문방구 용품 뭐 이런 것들이고요. 선매품, 선택해서 사는 상품.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선택해서 사는 상품들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냉장고, 테레비 뭐 이런 가전제품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침낭, 그 다음에 텐트 뭐 이런 것들 있겠죠. 선택해 가지고 구매하는 상품이라 선매품. 그 다음에 전문품. 전문품이라는 일반 사람들은 쓰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뭐 사진 작가들이 쓰는 카메라, 그 다음에 요트,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전문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상품 믹스. 상품 믹스. 상품 믹스라는 건 뭐죠? 막 섞는다는 거예요. 섞어가지고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는 거를 상품 믹스라 그럽니다. 상품의 다양성, 구색 지원을 적절히 조절하여 상품을 구성하는 것. 그래서 상품을 갖다가 예를 들어 가지고 가격이 비싼 상품, 중간 상품, 아래에 있는 상품 이런 것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구색은 여러 가지 어떤 구색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지원을 갖다가 여기에 어떤 지원을 할 것인가에 따라 가지고 상품을 구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는 상품 구색 또는 상품 구색의 깊이. 상품의 깊이, 상품의 구색, 품목수가 얼마나 있느냐를 말함.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삼양라면이다. 그러면 삼양라면에서 상품의 구색이 예를 들어서 빨간 라면에는 몇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짜장라면에는 몇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동에는 몇 종류가 있고 컵라면에는 몇 종류가 있고 컵라면도 큰 대전면과 사발면 이렇게 나눠 가지고 몇 종류씩 있는지 상품의 깊이가 얼마나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상품의 구색 또는 상품의 깊이라고 합니다. 아까 나왔던 상품의 지원, 상품 지원, 상품의 단위수, 상품 재고량을 얼마나 두고 있느냐를 말함.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신라면 같은 경우는 잘 나가니까 재고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잘 안 나가는 그 사리면 이런 것들은 잘 안 나가니까 재고를 조금 가지고 있고, 그래서 상품 재고량을 얼마나 주고 있느냐를 말하는 게 상품 지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필립 코틀러의 제품을 갖다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잠시만요. 아유,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유, 강의를 하다 보니까 목이 마르네요. 아까 필립 코틀러의 제품이 세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겁니다. 이거 별표시 하셔야 돼요. 핵심 제품, 유형 제품, 확장 제품이 있습니다. 핵심 제품이라는 건 뭐냐면 가장 근본적인 차원으로서 소비자들이 어떤 제품을 구매할 때 추구하는 편익.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랜턴이라 그런다. 그러면 랜턴에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그거를 갖다가 구매할 때 추구할 때 편익은 뭐예요? 어두운 곳을 갈 때 밝게 비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핵심 상품이에요. 그 다음에 유형 제품, 소비자들이 추구하는 편익을 실현하고 형성하기 위한 물리적인 요소들의 집합.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갖다가 형성하기 위해서 물리적인 요소들의 집합체를 갖다가 유형 제품이라 그럽니다. 다음은 확장 제품, 물리적인 제품에 대한 추가적이고 부가적인 제품. 확장 제품이라는 건 제가 아까 핵심 제품에서 랜턴을 드렸었는데, 확장 제품이라는 건 뭐냐면 랜턴에다가 색깔을 입혀가지고 구조용으로도 사용하자. 빨간 불을 하면 위급 신호다. 노란 거기 앞에 그 필름을 넣어서 노란 불빛이 나오면은 이쪽으로 와달라, 뭐 이런 것들을 표시를 할 수 있고 깜빡깜빡 하는 이런 기능을 넣은 걸 갖다가 확장 제품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판매 정보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 정보는 보통 포스를 생각하시면 돼요. 포인트 오브 세일즈. 우리 편의점에 가면 띡띡띡띡 찍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거기에 이제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편의점에 가게 되면은 판매원들이 포스를 찍기 전에 여러분들이 20대 남자인지 30대 여자인지를 갖다가 먼저 거기 키를 눌러야지만은 그 포스를 찍을 수 있는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일단 그래서 이렇게 고객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객에 대한 정보, 물론 이제 이거는 포스에 관한 얘기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마일리지 카드를 만들었다. 그러면 여기에는 고객 정보가 더 많이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들의 주소, 전화번호, 뭐 생년월일. 말은 이제 여러분들 생일 때 생일 선물 보내주고 그날 뭐 마일리지 포인트 2배로 적립해 준다고 뭐 하지만은 걔네들이 판매 정보 알아가지고 알고리즘을 형성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더 많은 물건을 팔아먹기 위한 거죠. 그죠? 물론 고객 관리라는 미명하에 하고 있지는 하지만은. 판매 정보 다시 하겠습니다. 고객에 관한 정보 다 설명드렸고요. 경쟁사에 관한 정보, 예를 들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세븐일레븐이다 그러면은 GS25라든지 CU라든지 이런 데 정보, 롯데마트라 그러면 이마트에 관한 정보, 롯데마트에서는 예를 들어 가지고 당근 3개에 5,000원에 팔고 있는데 이마트에서 3,000원에 팔더라, 10주년 기념으로 해서. 이럴 경우 롯데마트도 대응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취급 상품에 대한 정보,
이거 뭐 아까 방금 얘기한 대로 취급 상품에 대한 정보도 같은 맥락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기타에 관한 정보,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고객에 관한 정보, 경쟁사에 관한 정보, 취급 상품에 대한 정보, 기타에 관한 정보, 이것도 뭐 상당히 좀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 외워두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마케팅 통제, 마케팅 컨트롤, 마케팅 컨트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네 가지가 있는데 연차 계획 통제, 수익성 통제, 효율성 통제, 전략적 통제 해가지고 이거는 뭐 이렇게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연차 계획 통제하고 수익성 통제하고 합쳐가지고 앞글자를 따가지고 연수를 받는 거예요. 마케팅 통제를 하려면 연수, 그 다음에 효율성 통제하고 전략적 통제. 그래서 전효라고 외워두시면 되겠네요. 전효 연수. 그래서 연수 받았는데 전혀 연수 효과가 없다. 전혀 연수 해가지고 전략적 통제, 효율성 통제, 뭐 이렇게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뭐 이야기도 그렇게 뭐 난해하고 예도 없으니까 그렇게 외워두시면 될 것 같고요. 마케팅 믹스 상당히 중요합니다. 마케팅 믹스 시험에 워낙 기본적으로 많이 나온 문제죠. 4P 믹스라 그래가지고 P가 4개 시작하는 겁니다. P 첫 번째 상품, 프로덕트, 플레이스, 유통 경로, 그 다음에 P 프로모션, 그 다음에 하나가 가격, 프라이스 이렇게 해가지고 4P 믹스라고 보통 그럽니다. 다음은 마케팅에 대한 정의. 마케팅에 대한 정의가 뭘까요? 여러분들 마케팅이라는 말은 상당히 많이 씁니다. 마케팅이란 말은 상당히 많이 써요. 이게 뭐 광고라는 말, 홍보라는 말 이런 말하고도 거의 비슷한 말이라고 사람들이 쓰고 있는데 마케팅의 정확한 정의는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네요. 생산자가 상품 또는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유통시키는 데 관련된 모든 체계적 경영활동. 그러면은 이거는 있지 않습니까? 말이 마케팅이지 어떻게 보면은 기업활동 전부를 갖다가 거의 대부분 상품이 생산돼서 고객의 집에까지 가서 그 다음에 혹시 AS까지 갈 때까지의 이런 일련의 모든 과정을 갖다가 한마디로 말하자면 마케팅이다. 그 다음에 물건을 갖다가 좀 더 잘 팔리기 위한 서비스를 잘하기 위한 우리 회사가 좀 더 많은 물건, 많은 상품, 많은 제품, 많은 서비스를 고객에게 팔도록 하는 어떤 일련의 모든 활동을 갖다가 처음부터 끝까지를 모두 마케팅 활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소비 수요를 예측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측정 방법, 소비 수요. 고객들이 만약에 베트남 쌀국수를 요번에 라면으로 만들어냈어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사람들이 사 먹을까? 그 소비 수요를 갖다가 측정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측정해야 되냐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지역 상권을 조사를 해야 됩니다. 지역 상권. 이건 음식점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베트남 쌀국수, 베트콩, 뭐죠, 그거? 쌀국수 4,900원에 파는 거? 그 업체가 만약에 내가,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여기서 가게를 만든다 그러면은, 일단은 첫 번째로, 여기서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사 먹을까를 갖다가 하려고 그러면 첫 번째는 지역 상권의 조사. 우리 1차 상권, 이 100m 내에 얼마나 많은 수요 살고 있는지, 그 다음에 상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그걸 갖다가 지역 상권을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구 세대수를 조사해야 되고 소득 소비 지출액을 조사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과연 잘 사는 사람들인지 못 사는 사람들인지, 수입은 많은 사람인지 수입은 적은 사람들인지, 그 다음에 개별 품목에 대한 지출액 조사를 갖다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외식에 투자하는 돈이 엔겔주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얼마나 되는지를 갖다가 조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비 수요의 유출입,
사람들이 이거를 먹기 위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일산이라 그러면은 맛있는 거 먹으러 파주로 간다든지 아니면 서대문구 간다든지 응암동으로 간다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 조사를 해야 되고요. 소비 수요를 예측을 해야 됩니다. 아, 내가 오픈을 하게 되면 얼마 정도 매출액이 오르겠구나. 그 다음에 목표 시장은 내 거는 20대부터 50대 남자 여자가 골고루 먹을 수 있는 거구나 해가지고 이런 측정 방법을 통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예, 다음 페이지가 넘어가서 시장조사 방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조사 방법. 시장조사 방법 같은 경우는 관찰을 통해서 자료를 획득하는 것. 시장조사. 관찰을 통해 가지고 저기 가가지고 몰래 가보는 거죠. 저기에는 사람들이 한 시간에 몇 명 들어가는구나. 그리고 저 사람들이 저 가게에서 어떤 거를 사는구나. 그래서 관찰을 통해 가지고 적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보통 유동인구 같은 경우도 이렇게 차 안에서 앉아가지고 이렇게 타이머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숫자 계측기 그거로 누르는 거예요. 지나다니는 사람. 그래서 여기는 한 시간에 50명 60명이 지나가는구나. 이렇게 조사하는 거고요. 시장 조사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질문지, 설문지를 통해 가지고 조사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 만약 편의점을 세우려 그러는데 만약에 여기에다가 만들면은 여러분들 오시겠습니까? 편의점? 그러면 거기다 사람들이 표시하겠죠. 예, 저는 가겠습니다. 만약에 오신다면 어떤 품목을 살 예정입니까? 예, 그러면 전 담배하고 뭐 음료수를 사겠습니다. 뭐 이렇게 설문지 통하는 방법. 그 다음에 실험을 통한 결과 자료 획득. 뭐 이런 거는 뭐 이런 거가 있겠죠. 그 앞에서 물건을 한번 팔아보는 거죠. 직접적으로. 그래서 관찰, 설문지, 실험 이렇게 하는 거고요. 다음 유통업의 마케팅 기능. 유통업의 마케팅 기능. 소유권 이전 기능, 물적 유통 기능, 유통 조성 기능 해가지고 유통업의 마케팅 기능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유통업의 마케팅 기능 세 가지 있는 거. 자, 첫 번째로 소유권 이전 기능. 유통업에서 마케팅 기능이 소유권을 생산자로부터 도매업자, 소매업자로 옮겨지기 때문에 물적 유통 기능이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 기능이 있어요. 농심이나 삼양라면으로부터 우리가 라면을 띄워가지고 와야 되니까요. 소유권 이전. 그때는 라면이 만들었던 농심이라든지 삼양라면이었지만 내가 돈 주고 사면 내 소유가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물적 유통 기능. 이걸 갖다가 보통 물적 유통을 줄여가지고 물류라 그럽니다. 내가 물건을 갖다가 삼양라면을 농심라면을 가져오려 그러면 그냥 가져올 수 있습니까? 뭔가 트럭에다 가져온다든지 뭔가 저기 물류차를 통해서 가져온다든지 해야 될까, 기차를 통하든지 가져와야 될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물적 유통, 물류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유통 조성 기능. 유통 조성 기능이라는 건 뭐냐면은 물건을 갖다가 판다는 거죠. 다른 쪽에다 다시. 자, 그래서 소유권 기능, 그 다음에 물적 유통 기능, 그 다음에 유통 조성 기능,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외워두셔야 됩니다. 반드시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유인 가격 전략이 있습니다. 유인 가격 전략 해가지고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유인 가격이라는 건 뭐냐면은 미끼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끼 상품. 전단지 같은데 예를 들어서 평상시에는 2,000원 주고 팔던 상품을 갖다가 오늘 단 하루 선착순 500명 100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지고 그 물건 사고서 다른 물건도 산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엔 이렇게 나와 있네요. 제가 설명한 그대로입니다. 주로 생필품을 취급하는 점포,
즉 슈퍼마켓이나 백화점에서 소비자들의 매장 방문량을 늘릴 목적으로 취급 상품 품목의 일부 가격을 인하시키는 방법 해가지고 유인 가격 전략이 있습니다. 미끼 상품 전략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스키밍 가격 전략. 스키밍이라는 건 뭐냐면은 높았다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신제품을 갖다가 만들었을 때는 예를 들어 가지고 이거는 휴대폰 생각하면 되겠네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S20, 21이 S21이 나왔어요. 지금 현재. 지금은 120만 원이지만은 점차 가면서 가격이 낮아지지 않습니까? 70만 원, 80만 원, 중고나라에서는 50만 원, 당근에서는 30만 원, 점점 낮아진다는 거. 그 다음에 침투 가격 전략. 이거 가격 전략은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지문이 나오면 이게 어떤 가격 전략인지를 갖다가 여러분들께서 체크를 갖다가 쫙 하시면 되는 거예요. 침투 가격 전략. 침투한다는 거죠. 해병대나 뭐 공수부대처럼. 그래서 이건 자 해보세요. 처음부터 예를 들어 가지고 가격이 비싸면 사람들이 사겠어요? 부담스러워서 못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낮은 가격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써보게끔 만드는 거예요. 써보니까 좋아. 그때 가격을 점점 올리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써오던 버릇이 있기 때문에 쉽게 버리지를 못합니다. 계속 그 물건을 사요. 이게 침투 가격 전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목적이 그거죠.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이고요. 그 다음에 상품 지식의 습득 방법 해가지고 상품 지식을 어떻게 습득하느냐 해가지고 이거는 결국은 상품 자체 지식이 있는 거죠. 이거는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거네. 그리고 자기가 직접 써보면서 뭐 알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객들이 전화가 와요. 이거 왜 이렇게 내용물이 없어요? 별로예요. 옛날보다 많이 줄었어요. 이거 너무 뻥튀기 부장 아니에요? 이런 거. 그래서 고객들한테 이런 어떤 그 상품 지식을 갖다가 습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조업자 매입본부의 구매자 바이어들이라든지 만드는 생산업자들이 얘기를 해줘요. 제조업자들이 이 상품의 특징은 뭐뭐다. 그러니까 혹시 네가 물건을 갖다 많이 팔려 그러면은 이러이러한 점들은 유의해서 팔면은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음은 선배 및 동료 판매 담당자의 경험. 뭐 맞겠죠. 이런 사람들 서로 먼저 팔아봤던 사람들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매입한도 OTB 오픈 투 바이. 그러니까 뭐 매입하는데 한도가 있다는 거예요. 일정 기간을 위한 구매 예산 중 쓰고 남은 금액 또는 예산으로 현재 바이어가 구매를 위해 얼마의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한계를 알려줌. 너는 바이어, 농산물 바이어, 물건 이제 얼마큼 바나나 구입하는데 2억 이상 쓰면 안 돼. 뭐 이렇게 알려주는 걸 갖다가 OTB라 그럽니다. 오픈 투 바이. 너 물건 살 때 얼마까지만, 여기까지가 네 한계야. 너의 예산이야. 이걸 갖다가 알려주는 게 매입 한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통업체에서 정말로 중요한 건데 여기 한 줄밖에 안 나왔어요. 단품 관리라고. 단품 관리라는 거는 뭐냐면은 상품을 제조회사별, 상품별, 구역별로 구분해서 상품마다의 정보를 수집, 가공, 처리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단품을 갖다가 이 단품 하나에 대해서 생명력을 갖다가 불어넣어 줘 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이 상품이 언제 들어와서 언제 잘 안 팔리게 되었는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프로모션을 어떤 걸 했더니면 물건이 잘 팔리더라, 1+1을 했더니만 더 잘 팔리더라,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분석하고 이런 것들을 관리해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이 상품마다의 정보를 수집, 가공, 처리하는 과정을 단품 관리라고 합니다. 다음, 재고 회전율의 장점. 재고 회전율의 단점.
재고 회전율의 장점은 이거에 있겠죠. 매출량이 증가, 운영 비용의 절감, 자산 회전율의 증대. 재고 회전율의 장점 같은 경우는 재고가 빨리빨리 돌아간다.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물건이 계속 재고가 빨리 회전돼요. 빨리 물건 들어오고 또 나가고, 물건 들어오고 나가고, 물건 들어오고 나가고, 물건 들어오고 나가고 해요. 그러면 결국 매출액이 높아지는 거겠죠. 매출량이 증가되고, 그러다 보면은 창고에서 있지를 않기 때문에 창고를 더 사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운영 비용이 절감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산 회전율이 증가가 되는 거죠. 자산 회전율이라는 건 뭐예요? 똑같이 재고 회전율이랑 똑같이 회전율이 빨리 되면 자산 회전율도 좋아진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재고 관리를 실시하는 이유. 재고 관리 해야 되죠. 누가 막 물건들 훔쳐가지 않습니까? 고객이 훔쳐가기도 하고 직원이 훔쳐가기도 합니다. 미국 월마트에서 조사한 결과 물건 훔쳐가는 거는 고객이 훔쳐가는 거와 직원이 훔쳐가고 있는 걸 조사한 적이 있는데, 직원 훔쳐가는 게 훨씬 더 많아요. 내부 로스가 더 많다는 얘기예요. 2배 이상. 뭐 거기 월마트 자료로서는 고객이 훔쳐가는 거 30%, 그 다음에 직원이 훔쳐가는 거 70%예요. 이건 좀 잠깐 나갔는데, 재고 관리 실시하는 이유가 첫 번째, 재고 관리는 계획의 오차, 수요 공급에 예상치 못한 불규칙적인 변동 등에 대처하고 생산 활동과 판매 활동을 원활히 함 해가지고, 결국은 이게 말은 이렇게 써놨지만은 물건이 얼마만큼 있는지 없는지 조사하는 거죠. 팔 물건들이 있는지, 부족한 물건들이 있는지, 이렇게 그런 걸 조사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바겐의 발생 이유. 바겐이라는 거, 바겐 세일 이런 거 아시죠? 바겐 세일. 거기에 그 바겐입니다. 왜 바겐 세일 하겠어요? 물건이 많으니까 바겐 세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메이커의 생산자의 생산 과잉, 물건 생산을 많이 하는 거예요. 제조업자가 라면을 갖다가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다음은 도매상의 재고 과잉. 도매상이 재고가 많아서 소매상한테 이거 물건 싸게 줄 테니까 가져가라.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우선 물건 싸게 가져와서 바겐 세일을 하는 거죠. 50% 세일해 가지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메이커의 자금 부족도 이거는 뭐냐면은 현금이 생산업자가 필요하다 보니까 물건을 그냥 싼 가격에 넘기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1차 식품, 농산, 수산, 축산물의 상품적 특징이 뭐냐면은 이거는 예를 들면은 야채 한번 예를 들까요? 야채 같은 경우 시들으면은 그 상품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또 수산물도 상하면 끝장이고, 그래서 약간의 물량적 불균형이 발생할 경우 심한 가격 등락이 일어나므로 수요와 공급이 비탄력적, 이런 것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해에 쌀 풍년이 들었어요. 그러면 쌀 가격이 확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 비탄력적이라는 거예요. 비탄력적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예를 들면 탄력적이라는 거는 충분하게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고, 비탄력적이라는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가격 등락이 확 일어난단 말이에요. 가격 등락이. 예를 들어 가지고 탄력적이라 그러면은 이렇게 탄력적이라 그러면은 수요와 공급이 이렇게 이동해 가지고 다시 가격을 정상적인 가격으로 만드는데, 이거는 살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 4천만 국민이 이 사람은 쌀은 먹는 사람은 정해져 있는데, 갑자기 원래 1,000만 톤밖에 생산 안 되던 게 2천만 톤이 생산되면은 당연히 생산량은 늘어나는데 먹을 사람은 똑같이 있다 그러면은 그대로 이제 가격이
폭락하게 되는 거죠. 예.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